근데 기본적으로 중이염을 거의 대부분 절제하기 때문에 이게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증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성기능도 보존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네. 비뇨기과 쪽도 굉장히 다양하게 네.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야 뭐 여기 몸 닫고 있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빠르빠르 습득이 되지만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보셨는지 그러면 잘라내는 거냐 묶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뭐가 좋을까요, 원장님? 뭐 희대의 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크기가 어떤 수술 방법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고 그 외에도 뭐 증상이라든지 절순의 생긴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주 기본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절순이 많이 크지 않은 경우는 결찰술, 어느 정도 뭐 40g에서 45g 이상 되는 약간 중등도 이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술로는 홀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비교본 한번 해보자면 도로에 큰 바위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길을 막고 있는데 이 바위가 얼마큼 큰 거에 따라서 중장비가 와서 이 돌을 깨부시는 예. 게 있고 오늘 많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굳이 깨부시면 더 일이니까 예. 그냥 끈으로 잡아서 중장비가 콱 잡아 당겨서 예. 길을 확보해주는 예.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네요. 그냥. 예, 아주 완벽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이 다양한데 이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의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홀랩 수술 같은 전립선 절제술이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립선이 다시 성장하는 경우는 중엽이 그러니까 전립선 가운데 부분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홀랩은 기본적으로 중엽을 거의 대부분 절제하기 때문에 이게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든 후에도 재발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홀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혈이 있는 수술이고 열에 대한 열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멍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경우에는 정강적으로 거꾸로 사정하는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성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찰술 같은 경우는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증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성기능도 보존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결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최근 들어서 또 이 결찰술에 대해서 2세대가 나왔다던데 좀 맞나요, 네? 예, 이전에는 유로리프트라 그래서 전립선 결찰술이 한 가지 기술이었는데요. 아주 시술이 간단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성기능 장애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단점 중에 이제 좀 치명적인 거는 전립선의 밖과 안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에서 출혈 내진 염증이 일어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여기서 결석이 생깁니다. 또 결찰사를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4세대 결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게이터 같은 경우는 묶어주는 것이 전립선 다 피막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과 닿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석의 생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염증이라든지 이런 반응이 훨씬 줄어들고 또 하나는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1차원적인 이제 앞뒤로만 이렇게 당기는 시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쌍으로만 할 경우에는 모양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프로게이터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한꺼번에 당겨주는 이런 2차원적인 방식을 쓰기 때문에 프로게이터가 유로리프트보다는 확실히 결찰술에 있어서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 잘라내냐 묶어주냐 이 두 개에 대한 수술 시간 예.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결찰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결찰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마취도 간단하고 그리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15분, 20분 안에 끝나고 그리고 홀랩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커진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고 그거를 다시 방광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분쇄한 다음에 그걸 다시 빼내고 그리고 출혈을 지혈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짧게는 한 30-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우리가 수술 시간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수술 시간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 또한 회복 기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네, 결찰술 같은 경우는 뭐 출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미세하기 때문에 소변줄도 잠시 이제 지혈이 될 때까지 압박용으로만 껴넣는 경우도 많아서 회복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좋은데요. 홀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혈을 열심히 해도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변줄도 이제 압박 지혈을 하기 위해서 짧으면 한 이틀 그리고 길면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묶어주냐 잘라내냐는 일단 원장님이 보고 이 환자분에 맞게끔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진료 후 결정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좀 궁금하시면 위쪽에 전화,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